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유부녀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더 많습니다. 저희 부부는 은퇴 후에 원룸 임대를 통해 월세를 받기 위해 몇 년 전부터 공부 및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빌라 건물을 매입해서 12개 원룸에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월세로 대출을 갚고 세금 및 생활비를 씁니다. 그리고 남은 월세 수익금에서 빌라 수리 및 추후에 다른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해보다 보니 나름 괜찮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임대를 놓다 보면 월세를 못 받거나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힘든 시기에는 더욱 많습니다. 처음에는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 가지만 그것도 몇 번 밀리기 시작하면 금방 보증금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임대 세입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방을 비우도록 하거나 밀린 월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렵고 불편합니다. 때로는 딱 잘라서 냉정하게 대해야 하는데 사정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다 이해하고 사정을 봐주게 되면 저희도 갚아야 할 대출들과 매달 내야 할 이자들이 있다 보니 그만큼 저희도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공실인 방도 많아지다 보니 저는 식당의 주방 일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남편은 회사 택시를 얼마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만 잡으면 잘 굴려가게 될 거라고 믿고 힘들지만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놈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아무래도 택시를 타다 보니 상대적으로 낮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은 남편입니다. 그래서 밀린 월세를 남편이 찾아가서 받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말주변도 없고 마음이 약했던 저로서는 밀린 월세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이 대신해주니 좋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간혹 밀린 월세를 적게 받아와도 남편도 오죽하면 저렇게 받아왔을까 싶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못 받아오는 월세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몰래 다른 주머니를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및 다른 공간을 찾아봐도 별도의 비상금을 만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마시려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취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는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받아오는 월세는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사정이 딱하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고 하는데 그건 세입자가 한 명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서너 명이 되다 보니 저도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밀린 월세를 받으려 남편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귀찮아하고 싫어하더니 꼭 그날을 기다린 사람처럼 즐겁게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몰래 따라가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저도 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예상대로 월세가 밀린 빌라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었고 남편도 웃으면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밀린 월세만 받고 나오면 되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고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남편은 나왔습니다. 머리도 옷차림새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젊을 때도 여자 문제로 속 썩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순간 그때의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달려가 남편의 속옷에 손을 넣었더니 좀 전까지 그 짓거리를 했는지 미끌미끌하였습니다. 남편은 당황해하면서 남들 보기 남사스럽게 뭐 하냐는 짓이냐고 소리를 쳤지만 미끌거리는 제 손을 보여주며 도대체 당신이야말로 뭐하고 다니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당당하게 밀린 월세 받으려 다니는 중이라고 하였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척하면 척인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방금 나온 세입자 집으로 가려고 하자 저를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밀린 월세를 아직 준비 못했다고 해서 다음 달까지 기한을 연장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런지 몇 개월이나 되었는데 더 이상은 못 기다려주니 방 빼라고 말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문을 열었고 밀린 월세를 주던지 방을 빼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세입자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몇 개월 전에 2달 정도 월세가 밀린 것은 사실이지만 밀린 월세를 준비해서 드린다고 사장님께 연락을 드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 세입자 집으로 찾아왔고 밀린 월세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윗집 세입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달에 두세 번 잠자리를 가져주면 월세를 줄여준다고 하던데 자기도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남편에게 제안을 했고 남편이 동의해서 몇 개월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남편의 말도 무시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금세 따라 들어왔습니다. 잘못했다며 다 수습해 놓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세입자들 만나면 서로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었는데 그 중에 남편과 저딴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 것이며 거래한 그들이 저를 보고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지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딸 같은 애들한테 돈을 빌미로 그러고 싶었냐고 소리쳤지만 아무 말도 못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창피해서 같이 못 살겠다면서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자취하고 있는 큰딸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저를 보자마자 하루 지내시면서 화해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도 창피했는지 딸한테 왜 싸웠는지 말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자 문제로 남편과 한 번 더 문제가 생기면 이혼을 하기로 이미 굳게 마음을 먹은 상태였고 요번 일 있기 바로 전 여자 문제가 있었을 때 남편에게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딸에게 요번 월세 사건부터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자 문제들과 큰딸이 모르는 배다른 남동생이 있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이혼을 할 것이니 너의 입장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앉아있다가 나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무렵 시집간 둘째 딸이 왔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들었는지 저를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김서방이랑 다 이야기가 끝났다면서 앞으로 자기가 모신다면서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집에 제가 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이유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장인의 여자 문제로 이혼할 장모님이 가는 것이기에 더 안 간다고 하였습니다. 당분간 큰딸 자취방에서 지내다가 이혼하고 재산 정리되면 집 구해서 큰딸이랑 같이 살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한참 동안을 저를 설득하고 있는데 남편이 찾아왔고 딸들은 남편을 벌레 보듯이 쳐다보면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다시는 자기들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며 큰딸 자취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딸들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지만 저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어서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딸들과 사위에게 짐이 안 되는 엄마가 되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